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변인 서울 구로갑 당협위원장 호준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친절하고 객관적으로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증이라는 것은 거짓말 위자, 거짓 위자, 증언 증인할 때 증자, 그러니까 법정에서 거짓말 증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뭐냐? 교사는 그 티처가 아니고요. 가르칠 교자는 맞고 사자는 부추길 사, 꼬드길 사자입니다. 그래서 남을 부추겨서 나쁜 일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법정에서 거짓말 증언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이 위증 교사 사건인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좀 복잡합니다.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20년이 넘는 그런 사건입니다. 2002년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성남에서 이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KBS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 지금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최철호 PD가 성남에 있는 분당 파크뷰라는 곳에서 특혜 분양이 있었다라는 의혹을 취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그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 사건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PD가 당시 성남시장이 김병량 시장인데요. 김병량 시장을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인터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낸 꾀가 검사인 것처럼, 내가 검사인 것처럼 사칭을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취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변호사한테 둘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같이 이제 합작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아는 검사 이름 얘기해달라라고 하니까 이재명 변호사가 검사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최초로 PD가 성남시청의 시장 비서실로 전화를 해서 검찰청입니다 라고 한 뒤에 자기 이제 번호를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통화가 이루어졌고요. 이 최초로 PD가 그 검사인 것처럼, 서모 검사인 것처럼 질문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답변을 김 시장한테 듣고, 이재명 변호사는 거기서 귀를 대고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런 질문해라 이런 질문해라 라고 가르쳐줬다라는 것이 최초로 PD의 증언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녹음 테이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고서 최초로 PD한테 이재명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검사 사칭해서 전화를 땄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한테서 제보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이 성남 수정구에 있는 다방에서 만나서 마치 제보자가 그 녹음 테이프를 건네준 것처럼 연출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방송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2002년이면은 그 이재명 변호사 30대 시절인데 그때부터 이런 식의 거짓말 그리고 연출 이런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라는 그런 그 방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장면이 방송이 됐고요. 이재명 변호사는 이 최초로 PD한테 그 녹음 테이프 나한테 내가 복사할 수 있게 달라, 내가 공개는 안 하겠다라고 해서 그 테이프를 건네받은 다음에 그 약속마저 깨고 5월에 가서 성남시청 가서 거기서 폭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결국 김병량 시장이 이 최초로 이재명 두 사람을 다 이제 고소를 했고요. 이게 재판으로 갑니다.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 받습니다. 1심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최초로 PD 구속까지 됐습니다. 1심에서는 최초로 PD한테 벌금 300만 원, 이재명은 벌금 250만 원이 선고가 됐고요. 당시 언론계에서는 이 최초로 PD 구명운동이 막 벌어집니다. 어쨌건 이게 취재하려고 한 건데 구속까지 시키고 이런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결국 2심에서는 언론의 취재였다라는 점이 참작이 돼서 이 최초로에게는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지고요. 이재명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제 공범이니까 벌금 150만 원이 선고가 됐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을 비롯한 전과 4범인데 그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느냐. 7년, 8년 지나서 이재명은 결국 성남시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8년 동안 재직을 한 다음에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 토론회가 열렸는데 상대 후보 김영환 후보가 당신 검사 사칭까지 해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인데 경기지사에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그거 내가 누명을 쓴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누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선거에서 이재명 그 후보가 경기지사로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누명을 썼다 이런 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시청자 도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진실이 뭔지 잘 모르겠고 누명 쓴 것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김영환 후보가 이것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를 했고 그러면서 이게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이 재판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2018년 선거법 재판입니다. 여기에 이제 친형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다라는 거짓말을 비롯해서 4건의 거짓말을 함께 재판을 받은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2심에서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부분 이 거짓말이 유죄라고 판결이 됐는데 마지막 대법원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일원으로 거론되는 권순희 대법관이 무죄 논리를 주도하면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바로 그 재판입니다. 그때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면 오늘날 이재명 대표는 없는 것이죠. 정치 생명이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재판에서 2019년 2월에 있었던 이 재판의 공판 중에 증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김진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위증교사 사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2002년 성남시장이었던 그 당시 성남시장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를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재판에 나와서 그때 김병량 시장 측에서 최초로 피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최초로 PD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해 주자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그 변호사가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다. 실제 주범은 최초로인데 이재명은 누명 썼다. 이런 취지의 이제 증언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쪽인 김병량 시장 측의 수행비서 제일 가까운 사이였던 그 사람이었던 것이고 바로 검사 사측 그 전화를 처음 받았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증언을 하니까 이것이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거물이죠. 최초로 PD는 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김명량 시장 측에서 생각하면요. 제일 미운 사람은 최초로 PD죠. KBS PD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검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그냥 그 뭐 종범일 뿐이죠. 그런데 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자기가 제일 미운 최초로 PD를 종범으로 하기 위해서 고소를 취하자는 그런 논의를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어쨌건 이런 것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대로 이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 시도가 성공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난해입니다.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다가 검찰이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난번 1편에서 그 사건 전말을 자세히 정리해 드렸는데요. 거기 나오는 결정적인 인물이 김인섭이라는 악성 브로커죠. 이 사람 2심까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최측근입니다. 백현동 비리 사건의 몸통격이죠. 그런데 바로 이 김진성이라는 이 위증을 한 사람이 김인석과 함께 백현동 인허가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35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밝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그 지사의 경기도에서 납품을 하게 해주는 대가로 무선 정보통신 업체에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또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재명 지사와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구나. 거기서 뭔가 대가를 받았구나라는 검찰이 수사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대가는 무엇이었는가? 2019년에 위증을 해준 대가였구나라는 것이 검찰이 내린 수사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이제 다시 기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대장동, 백현동, 미래신도시, 성남FC 등과 함께 이 위증교사 사건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유창훈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죠.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범죄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김진성은 위증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재명 대표는 역시 위증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김진성은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태도를 바꿨고 마음을 바꿨고, 내가 위증 교사 받은 것이 맞다,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 시켰다, 그래서 내가 위증을 했다, 내가 처벌받겠다라고 다 자백을 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마침내 기소한 지 1년 한 달 만에 판결이 곧 내려지게 됩니다. 미국에는 배심원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다 참여를 해서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는 제도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국민 참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 국민이 참여한 국민 참여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 김진성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떤 말을 했는지가 녹음 파일로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 녹음 파일을 많은 국민들이 이미 들으시고 상식선에서 다 판단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죠.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김명량 시장은 2015년에 이제 별세했는데 이재명 그 대표가 어차피 세월도 지났고 그 김명량 시장은 지금 이 세상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김진성 씨가 처음에는 이럽니다. 제가 그때 수행을 안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라는 말을 하죠. 이게 다 우리가 녹음 파일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거죠. 우리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 테니까 이거 읽어보고 그 취지대로 증언해 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그 서면까지 보냅니다. 정답을 모범답안 보내주고 이대로 말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이제 그 김진성 씨가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 주장이니까 기억도 한번 잘 살려보시고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 김진성 씨가 바로 그 변론 요지서대로 다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것입니다. 위증을 한 것이죠.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재명 그 대표가 당시에 이제 전화하면서 사실대로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달라라는 말을 12번이나 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위증 교사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그 녹음 파일 전체를 듣지 않고 기사로만 접했다면 이게 누군 말이 맞나 아마 헷갈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녹음 파일 다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마치 알리바이를 남겨놓으려는 것처럼 그런 말을 중간중간 계속하죠.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달라 라고 하지만 그 얘기는 사실은 자신이 얘기한 그 얘기들을 다 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알리바이로 남겨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들으시면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매우 보안에 철저한 사람이고 아이폰 아니면 전화 통화 잘 안 한다는 얘기도 정치권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녹음이 될 위험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했을까? 너무나 급박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전화를 했고 녹음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중에 그 녹음이 공개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서 그런 알리바이들을 12군데에다가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전체를 다 들어봤을 때 그 느낌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그 사실관계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건 이제 선고를 남겨놓고 있는데 형량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각자 이제 그 예측들이 있지만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최근에 이 위증교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195명을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징역형 받은 사람이 69명이었고요. 징역형이지만 집행은 유예한 집행유예가 11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유죄 선고 받은 사람 중에 94.5%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집행유예도 징역형에 포함되는 것이니까요. 벌금형 받은 사람은 5%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형이라는 것은 이제 형량을 정하는 게 양형이죠. 가중 요소가 있을 때는 징역
10개월부터 징역 3년에 처한다. 위증 교사는 이렇게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가중 요소가 있느냐? 매우 많습니다. 자, 첫 번째, 결국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위증이. 두 번째, 고의가 명백했습니다. 세 번째, 반성은 전무하다. 반성은 전혀 하지 않았죠. 마지막, 무고를 비롯해서 동종, 같은 종류의 전과가 다수 있다. 이런 가중 요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재판부가 판결을 하더라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건이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위증은요, 사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고대부터 가장 무거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고대의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과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그럴까?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면서 모든 시비를 가리는데 최종적인 판결을 하는 곳이 바로 법정입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그것은 인류의 사법 질서, 인류의 모든 옳고 그름의 판결을 다 교란시키는, 뒤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법 정신인 것이죠. 그런데다가 위증 교사는 위증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남한테 거짓말을 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시킬 때 그냥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매우 강한 힘으로 찍어 누르거나, 그러니까 위력이 있거나 아니면 돈을 써서 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위증을 누군가가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일을 시켰기 때문에 위증교사는 매우 무거운 범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법 152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검찰은 지난번에 이제 구형을 징역 3년으로 구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인데 이런 그 위증교사 사건에서는요, 금고형 이상이면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금고형이라는 것이 이제 징역과 비슷한 건데, 징역은 이제 노역을 함께 하는 거고 금고는 그냥 갇혀 있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고가 징역보다 조금 낮은 것이죠. 근데 징역형을 만약에 선고받으면은 5년 동안은 선거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국회법 136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의원직을 자동으로 박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이제 징역형, 집행유예 포함해서 선고를 받게 되면은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당장 국회의원직은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3심 대법원까지 나와서 확정 판결이 됐을 때 그것이 이제 효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 거짓말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사건입니다. 처음에 2002년의 거짓말, 검사인 것처럼 사칭하고, 그래서 그 테이프를 마치 제보자가 준 것처럼 거짓말하고, 최초로 PD한테까지도 내가 그거 공표 안 할 테니까 테이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했었던 2002년의 거짓말, 유죄 판결을 받은 그 거짓말. 그런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2018년에 경기지사 선거에서 그거 내가 누명 쓴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 결국 경기지사에 당선이 되는 그 거짓말이 또 하나 그 한 켜가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결국 또 재판을 받게 되니까 자기가 거짓말 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김진성이라는 사람한테 또 거짓말을 하게 만든 사건,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시킨 적이 없다라고 하는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사건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이 정말 거짓말이냐, 아니면 그냥 정말 누명을 쓴 것이냐, 이것은 이제 이틀 뒤에 선고를 통해서 재판부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보이는 패턴이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그 유죄 판결 받은 백현동 사건, 거기서도 성남시청 공무원들한테 본인과 또 측근들이 전화해가지고 국토부 협박받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유도하는 그런 거짓말을 또 했었죠. 남한테까지 거짓말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김용씨 대선 자금 사건, 자신의 측근인 김용씨가 재판 받을 때는 2명이나
김용 씨가 돈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에 나랑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위증을 하다가 두 사람이나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과 거짓말을 시키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 사건은 다 공통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짓말 위에 나라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밥 먹듯이 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통장, 반장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장이나 반장을 뽑을 때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일삼는 그런 사람한테 통장을 시킵니까? 그렇게는 이웃들끼리도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 2024년 글로벌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판결이 이제 25일에 내려질 것입니다. 모든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